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분 중에 이 햇빛마을님께서 오승규 이사님의 전략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마을님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사님과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골라볼까 고민하다가 요거 꼽아봤어요. 뭐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뭐 각국에서 악재투성이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낮아진 주가 속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고배당주가 피난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금투에서는 한정 KPS, 유한타에선 강원랜드 뭐 이런 식으로 꼽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차트 열어보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괜찮나? 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매력적인 것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예. 네, 투자 만약 이사님이라면 하시겠어요, 이거? 일단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런 배당주 자체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주 들어가자 하는 얘기는 오르면 현금 비중 확대시켜라. 맞아요. 오르면 왜냐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심지어 9월 달까지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올 것 같으니까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라.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보수적인 대응을 떠난 그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제 뭐 어떤 종목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단 대안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일반적인 업종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부분들이 투자 매력도로 부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제 환율 자체가 상승했잖아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주에 대한 기대치도 커져 있는 상태고 또한 이제 우선주 똑같이 배당주죠 따져보면. 네.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게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 비중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대안주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주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좋은 투자 판단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눈여겨보시는 고배당주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한 요 정도로 저희 추려볼까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융주가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거의 뭐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본 안정적인 배당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은 않지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3년 이상 이제 이익에 대한 배당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관심은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같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스코, KTNG, KT 이런 업체들 또한 사실 배당주 이런 즉 말 그대로 방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자체가 방어를 하면서 다른 쪽에 대한 트레이딩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업체들 자체가 이와 같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일단 올라올 때 현금 비중 늘려라 이런 쪽에 뭐 투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나는 좀 투자를 좀 해보고자 한다,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주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관심 두고 계신 배당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 나오셔서 한 주간의 단기적인 증시 흐름은 괜찮을 것이다 이야기를 주셨었잖아요. 네. 뭐 실질적으로 한 주간 괜찮았고요. 어떨까요?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요? MSCI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일단은 금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이슈라 보긴 힘듭니다. 항상 나왔던 이슈들이고. 맞아요. 그나마 이제 좀 더 나오는 게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좀 이렇게 판단 자체가 너무 가혹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 홍콩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게 중국 위안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커플링되고 있는 환율 자체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가 자체도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를 바라보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가혹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이제 다들 알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선반영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 부분이 이번 주에 강건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보다는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고 다만 이제 그 강도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지소미부터 해서 그 다음 주 또 이제 28일이 관건인 거죠. 그때 이제 두 가지의 이벤트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미중 이제 협상 자체가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 대한 그 투자 매력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한 달 내에서 가장 좋은 주간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 안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속상하네요. 이번 주가 남은 시간 중에서는 그래도 당분간은 제일 좋은 날일 수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립니다. 올해 2019년은 뭐 9가 들어가서 9수인가요? 지금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뭐 지켜볼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점검 저희도 열심히 뛰면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까지 드리면서 좀 길어졌네요. 두 번째 볼게요. 5G입니다. 폭락장에서도 그래도 5G는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올해 KMW 140%, 오이솔루션 280% 급등했습니다. 연초에 사갖고 이것만 쏙 챙겨가지고 휴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드는데요. 5G 장비주는 수개월째 매수 심리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차익 실현 우려를 해야 하는 타이밍인가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어제 오늘 또 밀리더라고요. 예. 저는 밑에 있는 생각은 이거는 버릴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왜 오르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보게 되면 이제 KMW 오이솔루션이 대표적인 5G 관련 업체인데 보면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 고점 찍고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네. 원래 고점을 찍고 더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고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단기 조정 국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의 단기 조정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조정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진 않아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이제 국내 5G 관련된 통신사들의 이제 그 투자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커지고 내년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위시한 그런 글로벌 각국 자체가 이 5G 시장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본격화시키고 있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럼 내년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같은 조정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동안 사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조정 국면이 좀 더 길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을 기회라고 보니까. 다만 한 가지의 우려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일단 우려가 가장 큰 게 딱 한 가지예요. 모든 5G 업체들의 공통적인 것이 이제 단가 인하 압박이죠. 상반기에 몰아줬던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몰아준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단가 인하는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만큼 이제 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것이 그나마 5G 관련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 이벤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긴 사이클의 초입입니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체력의 비축이고 나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다만 단가 압박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로 한 곳에 적어놓고 우리가 지켜볼 이벤트가 될 수 있다. 5G 쪽에서는 저희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보죠. 언제쯤 나아질까요? 이 한국의 조선 수주량이 또 1위를 기록했대요. 예, 그렇죠. 5월 이후 석 달 연속 중국도 제치고 있고요. LPG선 수주기대 또 LNG는 뭐 효자 품목인데 하반기에 최소 50척 수주 전망, 초대형 컨테이너 선발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주 우리 기술력 있는 거 알죠? 아는데 주가가 그렇잖아요. 이거 괜히 많이 샀다가 또 피본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선주는 뭐 좋은 이슈 나와도 그냥 흘려보내야 될까요?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조선주한테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저 언제빛 그 하반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중에 이제 효자 선종이 이제 LNG 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됐던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한 이제 플랜트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하반기 LPG에 대한 이제 그
선적이죠. 선적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 LPG 선에 대한 또 수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제 선사가 또 발주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 자체도 거의 보면 이제 바닥 자체를 그냥 지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야 되겠죠. 네. 그만큼 좋으니까. 근데 단점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미중의 무역 분쟁이 너무 격화돼 있어요. 즉 그 전방 시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2, 3년에 걸쳐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실적에 대한 과거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약화되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닥 하방에 대한 경직은 강화돼 있지만 그렇다고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가 않다. 즉 계륵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지금 뭐 매수할 뚜렷한 모멘텀이나 이유가 되지는 못하네요. 일단은 빛 보고 반등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뭐 이들이 그렇다면 본행제 업체들은요? LNG선 뭐 이런 데 본행제를 납품하고 이러면 어찌됐건 이게 발주가 있으면 본행제도 증가하지 않을까?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래도- 그런 업체들 자체도 굉장히 좋죠. 네. 좋긴 한데 일단 전반적인 조선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거죠. 5G가 좋지 않으면 5G 관련된 업체들, 그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안테나, 강 모듈,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 네. 업체들이 가치 수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업종에 대한 전방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모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여지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증가할 수 있는 양이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가 않다. 즉 유가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유가 상승하면서 수주 자체도 활발해져야 그 본행제 등 관련돼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주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낮다. 이게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다른 업종 관련돼서 특히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뒤로 보시는 게 낫다. 네, 바이오가 그 밑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사실 투자자분들께는 많은 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끝에 제가 자꾸 추가 질문 드려서 시간이 계속 오버됐는데 마지막 질문도 너무 궁금해서 짧게나마 듣고 싶어요. 대형마트 쪽 너무 안 좋잖아요. 특히나 이마트, 예. 롯데마트 적자. 이마트는 이번에 첫 적자더라고요. 증권가 세 곳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른 날이 없어요. 이마트는 좀 어찌 보시나요? 살아날까요? 힘들죠. 내수 부진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 네. 온라인 이게 답입니다. 이게 내수 부진과 온라인 네. 경쟁이죠, 경쟁. 이 격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마트에 대한 실적 자체가 악화돼 있는데 편의점 자체는 좋아요. 네. 근데 그 나머지 쪽에 대한 즉 할인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온라인 투자도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에 단순한 비용 증가라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가 않다. 특히 내수 부진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경쟁 격화는 둘째치고 시장이 좋으면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비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태, 즉 대내외 거시 경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 오늘 급등에 또 이제 반등하나 보다 하고 섣부르게 또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켜보죠.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의견 주신 거는 배당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5G 쪽 장기 사이클인 만큼 지금 기대가는 종목들 찾아볼 만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승 기사님과 시장에 궁금했던 모든 점에 대한 질문 드려봤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